승우는 병원 복도 끝에 서 있었다. 입술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얼굴에는 멍이 남아 있었지만 아픈 곳은 따로 있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정원의 사진이 떠 있었다. 혼인신고서를 들고 낯선 남자 옆에 서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문장. 정원은 아직 법적으로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승우는 사진을 지우려다가 멈췄다. 몇 번을 확인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승연이 동생에게 다가왔다. 정원 씨한테 연락했어? 안 받아. 그럼 경찰에 먼저 신고하자. 아직 안 돼. 너 때린 사람들이 다시 올 수도 있어. 승우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 정원 씨부터 만나야 해. 만나서 뭘 확인하려고. 승우가 형을 바라봤다. 직접 들어야지. 사진으로 충분하잖아. 아니. 승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정원 씨가 말해야 돼. 승연은 동생의 눈에서 익숙한 고집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세리를 감싸던 때와 닮은 고집이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승연은 더 강하게 말하지 못했다. 엄마는 알면 안 돼. 승우가 먼저 말했다. 이미 아셔. 복도 건너편에 영주가 서 있었다. 손에는 승우의 진료비 영수증이 들려 있었다. 영주는 두 아들에게 다가왔다. 누구를 만나겠다는 거야? 승우가 시선을 피했다. 정원 씨. 영주의 얼굴이 굳었다. 아직도 그 여자 이름이 나와. 엄마. 유부녀라잖아. 승우가 고개를 들었다. 법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뿐이에요. 그게 유부녀야. 둘은 이미 끝났어요. 영주는 헛웃음을 지었다. 그 여자한테 들었어. 승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남편 있는 여자가 너를 만났어.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사람까지 보내서 너를 때렸어. 그 사람이 남편인지도 확인 안 됐어요. 혼인신고서가 있는데 뭘 더 확인해. 승우는 이를 악물었다. 영주는 아들의 멍든 얼굴을 바라봤다. 그 여자 다시 만나지 마. 제가 알아서 해요. 뭘 알아서 해. 제 일이에요. 영주의 표정이 굳었다. 내 아버지도 그랬어. 승우의 눈빛이 변했다. 그 말하지 마세요. 자기 일이라고 했어. 영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승우가 한 걸음 물러났다. 정원 씨는 아버지랑 달라요. 뭐가 다른데? 승우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영주는 아들의 가슴을 손끝으로 밀었다. 남편 있는 여자 사랑한 게 뭐가 달라? 불륜 아닙니다. 그럼 뭐야? 정원 씨는 이미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주의 입술이 굳었다. 내 아버지도 그렇게 말했어. 승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세리하고 살고 있으니까 자기는 이미 나하고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엄마. 뭐가 다른데? 영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랑 똑같다는 소리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승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뭐가 아닌데? 욕하지 마. 영주의 말이 멈췄다. 승우는 주먹을 쥐었다. 내가 사랑한 여자예요. 영주의 손에서 영수증이 떨어졌다. 승우는 돌아서 복도를 걸어갔다. 승연이 따라가려 했지만 영주가 아들의 팔을 잡았다. 나도. 영주는 떨어진 종이를 주었다. 손이 떨렸다. 저 아이 입에서 저 말이 나오네. 승연은 어머니 곁에 섰다. 엄마. 내 아버지가 평생 하던 말. 영주는 구겨진 영수증을 펴려 했다. 하지만 종이는 이미 접힌 자국대로 다시 구겨졌다. 사랑한 여자라고. 승우는 정원이 머무는 오피스텔로 찾아갔다.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정원 씨. 다시 문을 두드렸다. 안에 있는 거 알아요. 문 너머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한참 뒤에야 문이 조금 열렸다. 정원은 창백한 얼굴로 승우를 바라봤다. 승우의 얼굴에 남은 상처를 본 순간 정원의 눈이 흔들렸다. 왜 왔어요? 승우는 문을 잡았다. 나한테 할 말 없어요. 없어요. 사진 봤어요. 정원의 손이 굳었다. 승우는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이 남자 누구예요? 정원은 사진을 바라보지 않았다.
돌아가요. 남편이에요? 정원이 문을 닫으려 했다. 승우가 막았다. 대답해요. 법적으로는. 승우의 표정이 굳었다. 정원은 문을 완전히 열었다. 들어와요. 집 안에는 짐이 절반쯤 정리되어 있었다. 책과 옷이 상자에 담겨 있었고 식탁 위에는 비행기 표가 놓여 있었다. 승우가 물었다. 어디 가요? 아직 몰라요. 나 피해서요. 정원은 승우를 바라봤다. 내가 왜 승우 씨를 피해요? 그럼 왜 연락을 끊었어요? 끝내려고. 승우의 얼굴이 굳었다. 그 남자 때문에. 승우 씨 때문에. 정원은 소파에 앉았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뭐가요? 당신이 진심이 될 줄. 승우는 정원 앞에 섰다. 정원 씨는 아니었어요? 정원은 고개를 들었다. 재미있었어요. 승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게 끝이에요? 처음에는. 정원은 차갑게 웃었다. 재미, 돈, 욕 필요. 승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거랑 사랑이랑 똑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사랑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잖아. 정원은 손끝으로 비행기 표를 밀었다. 나는 그런 사람들 다 촌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승우는 정원을 바라봤다. 그래서 나를 만났어요? 승우 씨가 편했으니까. 편해서. 나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았잖아요. 승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믿었으니까. 정원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래서 더 무서워졌어요. 뭐가? 내가 당신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 정원은 시선을 피했다. 나 그런 거 못해요. 그 남자하고는 왜 결혼했어요? 정원의 손이 멈췄다. 그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돈 때문에요. 처음에는. 그럼 지금은. 정원은 한참 뒤에 대답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승우는 그녀 앞에 앉았다. 그 사람한테서. 정원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러나 눈빛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다. 폭행한 사람들 그 남자가 보낸 거죠.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요. 알아도 말 못해요. 승우가 정원의 손을 잡았다. 정원은 곧바로 빼려 했지만 승우가 놓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해요. 안 돼요. 왜? 정원은 승우의 상처를 바라봤다. 다음에는 이 정도로 안 끝나. 승우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래서 나 버리고 도망가려고요. 그래야 당신이 살아. 누가 정했어요? 정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승우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나 아직 정원 씨 사랑해요. 정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 말하지 마. 왜요? 당신 아버지하고 똑같다는 소리 듣기 싫잖아요. 승우의 얼굴이 굳었다. 정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유부녀 사랑한 남자. 정원 씨는 달라요. 뭐가 달라? 승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원은 손을 빼냈다. 사랑이라고 이름 붙이면 달라지는 줄 알아요. 나는 적어도 숨기지 않을 거예요. 정원의 눈이 승우에게 향했다. 도망가지도 않을 거고. 승우 씨. 정리해요. 승우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법적으로 끝내요. 정원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 사람이 해줄 것 같아요. 해야죠. 안 해줘요. 그럼 소송해요. 정원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말해줘요. 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사람이 내가 가진 걸 다 쥐고 있어요. 뭘요? 내 이름으로 된 빚. 승우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빠져나가면 전부 내 가족한테 넘기겠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정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승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더 신고해야죠. 하지 마. 정원 씨. 당신까지 망가져. 승우는 문 앞으로 걸어가다가 멈췄다. 이미 망가졌어요. 정원이 고개를 들었다. 정원 씨가 거짓말한 것보다 나를 혼자 두고 끝내려는 게 더 아파요. 승우는 문을 열었다. 이번에는 내가 결정할 겁니다. 그 시각 세리는 민기의 서재에서 가져온 오래된 서류들을 다시 살펴보고 있었다. 유언장 사본, 송금 기록, 보험 관련 문서,
그 아래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계약서 한 부가 끼워져 있었다. 세리는 처음 보는 회사 이름을 읽었다. 엘리시움 글로벌 파트너스. 계약서에는 민기의 서명이 있었다. 투자 금액은 세리가 알고 있던 재산 규모보다 컸다. 수익 배분 대상자에는 승연의 영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세리의 표정이 굳었다. 계약 시작일은 15년 전이었다. 진이가 아직 어렸고 민기가 두 집을 오가던 시기였다. 세리는 계약서를 넘겼다. 투자금 반환 조건 아래에는 별도의 약정이 붙어 있었다. 차민기 사망 시 계약상의 권리는 지정 승계인에게 이전된다. 지정 승계인. 차승현. 세리는 의자에 앉았다. 왜 승현이야? 그녀는 계약서의 회사 주소를 확인했다. 민기가 생전에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던 곳과 일치했다. 세리는 곧바로 계약서에 적힌 국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차민기 씨 가족입니다. 상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어떤 관계이십니까? 세리의 입술이 굳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법적 가족이십니까? 세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상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계약 관련 내용은 지정 승계인과 법정 상속인에게만 안내할 수 있습니다. 지정 승계인이 차승현 씨 맞아요. 상대가 말을 멈췄다. 그 침묵으로 세리는 확신했다. 맞죠?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세리는 계약서를 움켜쥐었다. 유언장에서는 진이에게 절반을 남겼다. 그러나 숨겨진 해외 투자 계약은 승연에게 넘기려 했다. 민기는 마지막까지 두 집안의 균형을 맞추려 한 것처럼 보였다. 세리는 계약서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승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버지 일로 만나야 할 것 같아. 승연의 답은 곧바로 오지 않았다. 세리는 기다리지 않고 회사로 향했다. 회사 로비에는 민기의 사망 이후 달라진 분위기가 남아 있었다. 직원들은 세리를 알아보고도 모른 척했다. 세리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쫓겨났어요? 세리가 돌아봤다. 도희가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왜요? 세상 약 올라요?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너는 회사에 왜 왔어? 일이 있어서요. 내가 무슨 일? 도희는 세리의 가방을 바라봤다. 상속받을 게 없어서 회사까지 뒤지러 오셨어요? 세리는 도희에게 다가갔다. 입 조심해. 제가 틀린 말했어요? 도희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유언장에는 진이 이름만 있고 아주머니 이름은 없다면서요. 세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회사의 비밀이 어디 있어요? 도희는 세리의 얼굴을 살폈다. 평생 사랑했는데 아무것도 못 받으셨네요. 세리는 주먹을 쥐었다. 너는 평생 남의 상처나 파먹고 살아. 도희의 미소가 사라졌다. 아주머니보다는 낫죠. 뭐가? 저는 남의 남편은 안 뺏었잖아요. 세리의 손이 올라갔다가 멈췄다. 도희는 그 손을 바라봤다. 또 때리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도희는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조심하세요. 뭘? 승연 씨한테 가는 거죠.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도희는 닫히는 문 사이로 웃었다. 그 계약서 아주머니가 가져가도 아무 소용 없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세리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도희가 계약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이 계약 내용보다 더 불안했다. 승연은 회사 옥상에서 세리를 만났다. 세리는 가방에서 해외 투자 계약서를 꺼냈다. 이거 알아. 승연은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첫 장을 확인한 순간 표정이 굳었다. 어디서 찾았습니까? 민기 씨 서류에서. 승연은 계약서를 빠르게 넘겼다. 이걸 왜 세리 씨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정리하던 유품이야. 어머니한테는 말했습니까? 아직. 승연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왜 저한테 먼저 왔어요? 세리는 승연을 바라봤다. 내 이름이 있으니까. 승연은 계약서의 지정 승계인 항목을 확인했다. 저도 처음 봅니다. 정말이야. 이런 걸 알고 있었으면 아버지 재산 정리할 때 말했겠죠. 세리는 승연의 얼굴을 살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이 투자 규모가 커. 확인해 봐야 합니다. 확인하면 영주 언니가 다 가져가겠지. 승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 말 하려고 부른 겁니까? 세리가 승연의 팔을 붙잡았다. 진이 목도 생각해줘. 승연은 세리의 손을 내려다봤다. 유언장으로 이미 절반을 받습니다. 그 집이 소송한다잖아. 어머니와 승우가 결정할 일입니다. 너는 아니고. 승연은 손을 빼냈다. 저를 이용하지 마세요. 세리의 표정이 굳었다. 이용이라니. 이 계약서 숨기고 저한테만 가져왔잖아요. 너한테 가는 돈이니까. 그래서 대가로 진희 씨를 챙기라고요. 세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승연은 계약서를 접었다. 아버지가 왜 이런 계약을 남겼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동안 영주 언니한테 말하지 마. 승연은 세리를 바라봤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세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승연아, 저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승연은 계약서를 가방에 넣었다. 저한테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알아. 그런데 왜 자꾸 어머니 뒤에서 저를 끌어들입니까? 세리의 눈가가 붉어졌다. 너라도 진희를 이해해 줄 줄 알았어. 진희 씨를 이해하는 것과 세리 씨 편이 되는 건 다릅니다. 승연은 돌아섰다. 세리가 다급하게 말했다. 이 계약에 문제 있어. 승연의 걸음이 멈췄다. 무슨 문제요? 도도희가 알고 있었어. 승연이 돌아봤다. 도혜 씨가요? 회사에서 나한테 계약서 얘기를 했어. 승연의 얼굴이 굳었다. 세리는 낮게 말했다. 민기 씨 죽기 전부터 누군가 이 투자 계약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 승연은 곧바로 계약서에 적힌 국내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이미 연결이 끊긴 번호였다. 회사 주소를 검색하자 등록된 사무실도 폐쇄된 상태였다. 승연의 표정이 달라졌다. 이거 정상적인 투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돈을 잃은 거야. 아니요. 승연은 계약서의 자금 반환 조항을 바라봤다. 아버지가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걸 수도 있어요. 세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날 저녁, 세리는 영주의 집을 찾아갔다. 영주는 부엌에서 반찬통을 정리하고 있었다. 세리가 들어와도 돌아보지 않았다. 무슨 일이야? 세리는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할 말 있어. 변호사 통해서 해. 이건 변호사한테 할 말 아니야. 영주는 냉장고 문을 닫았다. 또 뭘 가져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우리 집에 오는 이유가 그건 말고 있었어. 세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언니. 영주의 손이 멈췄다. 언니라고 부르지 말랬지. 세리는 영주에게 다가갔다. 승연이 지켜줘. 영주가 돌아봤다. 내 아들을 내가 왜 걱정해. 민기 씨가 이상한 계약을 남겼어. 영주의 얼굴이 굳었다. 세리는 해외 투자 계약 사본을 식탁에 올렸다. 영주는 첫 장부터 천천히 읽었다. 지정 승계인에 적힌 승연의 이름을 본 순간 표정이 달라졌다. 이걸 어디서 찾았어? 민기 씨 서류에서. 영주는 계약서를 내려놓았다. 또 숨겼네. 나도 오늘 알았어. 내가 가지고 있던 유품에서 나왔잖아. 정말 몰랐어. 영주는 세리를 노려봤다. 이제 와서 내가 믿을 것 같아. 세리는 영주의 손을 잡았다. 영주가 손을 빼려 했지만 세리가 놓지 않았다. 언니, 부탁이야. 내가 이렇게라도 빌까? 세리는 두 손으로 영주의 손을 감쌌다. 승연이 이름이 들어갔어. 잘못되면 승연이가 다 뒤집었을 수도 있어. 영주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내가 걱정하는 건 승연이가 아니잖아. 세리는 입을 다물었다. 이 계약이 무효가 되면 진이가 받을 돈도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거지. 그런 뜻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영주는 세리의 손을 떼어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것 다 뺏을 수 있어.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내게 뭐가 있는데? 차민기가 내 이름으로 돌려놓은 돈. 세리의 눈이 흔들렸다. 영주는 서랍에서 송금 내역을 꺼냈다. 20년 동안 받은 돈. 집 보증금. 진이 유학비. 그건 생활비였어.
증여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 언니, 불법으로 빼돌린 돈이면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세리는 의자에 기대었다. 영주는 계약서를 손끝으로 눌렀다. 그러니까 내 아들 이름으로 협상하려고 하지 마. 협상 아니야. 그럼 왜 나한테 왔어? 세리의 눈물이 흘렀다. 무서워서. 영주는 그녀를 바라봤다. 세리는 더 이상 자존심을 세우지 못했다. 민기 씨가 죽고 나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게 하나도 진짜가 아닌 것 같아. 영주의 표정이 흔들렸다. 사랑도 돈도 약속도. 세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혹시 승연이까지 다치면 진이가 평생 죄책감 갖고 살 것 같아. 왜 진이가 죄책감을 가져? 민기 씨가 두 집 사이에서 만든 일이니까. 영주는 계약서를 바라봤다. 그 말만큼은 부정하지 못했다. 내일 승연이하고 변호사 만나. 세리가 고개를 들었다. 언니, 계약이 정상인지부터 확인할 거야. 진이 몫은. 영주의 표정이 다시 차가워졌다. 이 와중에도 그 말이 나와. 세리는 입을 다물었다. 영주는 계약서를 챙겼다. 내가 숨기는 게 하나라도 더 나오면. 세리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때는 정말 다 뺏을 거야. 다음 날. 승연은 변호사와 해외 투자 계약을 검토했다. 계약서에는 정상적인 투자처럼 보이는 조항과 설명되지 않는 자금 흐름이 섞여 있었다. 변호사는 거래 내역을 확인하다가 한 계좌에서 시선을 멈췄다. 이 계좌 명의자가 이상합니다. 승연이 물었다. 누구입니까? 변호사는 화면을 돌렸다. 국내 중간 계좌의 실소유주는 도도희의 어머니였다. 승연의 얼굴이 굳었다. 도혜 씨 어머니요? 차민기 씨의 투자금 일부가 이 계좌를 거쳐 해외로 송금됐습니다. 영주와 세리가 동시에 화면을 바라봤다. 세리가 낮게 말했다. 도희가 계약을 알고 있던 이유가 이거였어. 승연은 곧바로 도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그 시각 도희는 회사 지하주차장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검은 차량 한 대가 멈췄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정원의 법적 남편이었다. 도희가 봉투를 건넸다. 차승우는 아직 정원 씨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자는 봉투 안의 사진을 확인했다. 승우와 정원이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모습이었다.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세요. 남자가 도희를 바라봤다. 약속한 건 차민기 해외 투자금 회수되면 드릴게요. 남자는 봉투를 접었다. 그 투자금 내 어머니 계좌로 들어갔다며. 도희의 얼굴이 굳었다. 쓸데없는 말하지 마세요. 너도 아버지 돈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도희는 남자를 노려봤다. 차민기는 제 아버지 아니에요. 남자가 피식 웃었다. 그런데 왜 내 엄마가 그 남자 돈을 관리했을까? 도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남자는 차에 올라타기 전에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가 모르는 가족관계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도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승연이 보낸 메시지였다. 해외 투자 계약과 당신 어머니 계좌에 관해 만나야겠습니다.